지금부터는 정식으로 제네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연은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첫 번째는 해서 제가 개회상이 대표자 인사의 시간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20 최대 이슈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년의 어떤 흐름과 올해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어떤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해서 강연해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신 거 저희가 베스트 10을 뽑았습니다. 베스트 10을 뽑아서 작년 입결도 소개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요, 입결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쭈르륵 합격자 명단 보여줘봐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학생들과 불합격생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 대학의 특성들을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전망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Q&A 정말 많이 적어주셨어요. 정말 많이 적어주셔서 자, 라이브 Q&A 해서 오늘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재작년 2018년도에서 가장 이슈였던 게 뭐였어요? 자, 이게 제일 트렌드였죠, 그죠? 그러면 작년에는 제일 뭐였을까? 작년 2019학년도에 가장 이슈가 뭐였을까요? 그죠? 자, 제가 요거 사진 한 장을 제가 딱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수능 보고 난 다음날 죄송하다고 네, 고개 숙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자,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불수능이었다. 네, 불수능이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인문 자연계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진짜 작년에 아마 여기 재수하는 학생들도 와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 큰 점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원하는 대학에 못 쓰고 이 자리에 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이분 방금 동일인분이에요. 네. 수능 절대평가 난이도 변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능에 대해서 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8월달에 얘기해놓고 딱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올해도 불수능, 물론 기사가 이제 2018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19학년도 평가원 쉬운 거보다 어려운 게 낫다 해서 지난해 수능같이 어렵게 출제도 보니까 이미,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2년 연속 매우 어렵게 나왔고요. 작년 국어 표점 만점이 몇 점인 줄 아세요? 150점입니다. 150점. 네, 엄청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보통 인문 자연계 학생들이 보통 한 10점 정도 떨어질 때, 제가 작년 그 서울에서 토크 콘서트 파이널을 할 때 계산해 봤거든요. 무려 17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평균 정도. 예체능계열 학생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왜냐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좀 민망하지만 그 점수가 이렇게 어차피 거기에 있지만 상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직군이 많이 이제 섞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의 격차가 별로 안 났고 그만큼 이제 실기의 변별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올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작년에요. 네. 누군지 아세요? 네. 예. 대치동에서 굉장히 입시 컷을 잘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신 분입니다. 네. 제가 뭐 이거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 올해 이상하게 그 학종 컨설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의가 지금 되게 많아요. 언제 상담 시작하냐. 네. 빨리 상담 오고 싶은데, 그래서 당장에 내일 또 상담 잡힌 어머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시 지원도 있고 불수능이고 하니까 수시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재수로 막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자, 작년에 그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수시, 이제 작년 최대 이슈에서 했던, 저희 카페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소개를 드리면, 전국 평균 경쟁률이요 12대 1입니다. 12대 1. 제가 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4대 1이에요. 4대 1. 네, 4대 1이고요. 주요 대학의 정시 평균 경쟁률도 한 5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이. 자, 근데 수시로 한했지만 우선은 12대 1이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네. 근데 잘 보면요, 4,000명 뽑는데요, 47,000명이 지원했습니다. 물론 나누기 한 5 정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최대 인원들이 약 10,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원하는 학생들 반 이상이 어떻게 되니까 불합격한다는 거죠. 자, 이건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 경쟁률인데 비슷하죠? 경쟁률 7.35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권대학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7대 1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좀 잘 데이터를 보니까 충청권대학이 유난히 9대 1 정도로 높았어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수능 망하니까 여기 못 써서 여기를 다 지원한 거예요. 대표대학 어디 있습니까? 백석대, 상명대, 천안, 단대, 천안, 이런 대학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입시가 굉장히 이제 하향 지원의 사업들이 많았고요. 더 문제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아예 최대 입시도 치우지 않고 바로 그냥 기숙학원이나 이런 종합학원으로 재수 준비를 하러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올해 이 최대 재수뿐만 아니라요, 이 재수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 저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 이게 뭐냐면요, 잘 아실 거예요. 최근 6년, 지금 이게 고3이면요, 이게 지금 작년 입시생이었죠? 2001이면 누굽니까? 이제 2000년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작년이었고, 이게 올해 애들이에요. 네. 이게 내년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00년생이 재수고요, 01년생이 고3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 사회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이런 걸 보여드렸냐면, 재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대학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4년제 대학 기준으로요, 198개입니다. 지금 198개고요. 근데 이거는 4년제 대학 기준이고, 전문대나 요즘 말하는 뭐 평생교육원, 전산원 많죠, 그죠?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면요, 여기 계시는 아버님 어머니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학의 수는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이 대학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대학의 수의 감소들이 있을 텐데, 그건 지방권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주요 대학들은요, 여전히 활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거냐면, 요즘 어머님들 막 이런 말 계속 했었잖아요. 재수는 선택이고,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재수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투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 저기 뭐 혹시 그 전문대 보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전문대 가려고, 혹은 어디 평생교육원 가기 위해서 여기 지금 막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겁니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있고. 근데 왜 제가 재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 고3 학생들과 고2, 고1 학생들은 계속 그렇게 투자의 개념 재수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더 최대 입시나 뿐만 아니라 이 재수에 대해서 그 친구를 이겨야 돼요. 이 학생들이 한 50만 명 태어났으면 보통 한 곱하기 0.6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친구들이 고3 학생들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약 한 17% 정도가 재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에서 한 8만 명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재수에서 계속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실기의 수준이 계속해서 상향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능이 먼저예요, 실기가 먼저예요, 뭐 이런 거. 우리 아이가 실기를 준비하면, 여기 들어오세요. 네. 실기를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이 정도로 전 얘기해요.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실기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20 최대 입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수가 증가하고 불수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 체육대학은 실기를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뭐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수로 뭐 대학을 선택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실기는 이제 거의 기본이 됐어요. 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빨리 하면 좋은 거죠. 다만 네, 그걸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힘들지만 학업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머니 눈에는 막 엄마 나 체육대학 가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축구 한번 하고 올게. 네. PC방 가서 머리를 좀 식히고 와야 될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네. 답답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짧게, 제가 4월 중에, 이건 제가 미리 예고 드리겠습니다. 4월 중에 수시로만 관련된 학종 그 토크 콘서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니즈가 많아서 서울에서 학종 관련된 컨설팅을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하지만 오늘 그래도 너무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수시 전형이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전형이. 어떤 게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죠? 서류를 보는, 그리고 실기 보는 실기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특별 전형, 마지막 교과 우수자 전형, 이렇게 4개를 저는 분류합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등급 이상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토크 콘서트 파이널에 손 들어가니까 누가 한 명이 손 들어서 되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한 명도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진짜 거의. 네. 한 명도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네. 네. 근데 자, 그러면 이미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은 이제 좀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나오신 분 사진 보죠? 우리 김주영 선생님한테 고1 때부터 학생부 코드를 받았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전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떤 전형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은요 수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요. 도대체 어떻게 뽑히, 저도 이렇게 막 뽑힌 애들 이렇게 서류 조사해보고 하면 얘가 진짜 왜 뽑혔지? 라고 저도 그냥 이해하게 돼요. 그냥 얘가 붙었으니까 이해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공통적인 공식들은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저도 계속 매년 보고 있지만 이상하게 도대체 얘가 왜 뽑혔을까? 기준이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 답답하니까 저한테라도 풀려고 막 상담도 오시고 학생부 가져와서 보는데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해보면 10명 상담했다고 치면요 정말 갈만한 친구들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요 스카이는요 수시가 없습니다. 네. 정시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수시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한번 지원해보자 이게 아니라 냉정한 판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또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 다 정시입니다. 네. 수시로 갈 수 있었으면 고3 때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몰랐으니까 수시 한번 써볼까? 이미 그런 친구들이요. 우리 혹시 재수생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수생. 어머님, 우리 아이, 우리 옆에 어머님 아이가 6월 모의사 딱 끝나고 와서 엄마 나 수시 한번 좀 써봐야 될 것 같아. 딱 이러면 이게 무슨 좋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쁘게 볼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엄마 나 정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시 한번 또 써보고 싶어, 이 소리예요. 네. 6월 딱 끝나고 왔는데 재수생이 수시 강의타, 이거는 엄청 혼나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정시고요. 다만 우리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3월 정도 됐으니까 3월 모의고사 1등급 컷이 82점밖에 안 돼요. 국어. 네. 3등급은 56점이다. 우리 고3들이 아직 공부할 단계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공부 완성이 안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했는데 그 정도 나왔으면 제가 적어야죠. 네. 자, 적어도 근데 수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수시에 가능한지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뒤에 조금 수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있어서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뭐 재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수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물수능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최대 입시는요 정말 힘들어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재수 기숙하고 저도 애들 재수생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시간 나는 대로 실기 2번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너 왜 떨어지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저는 실기가 좀 안 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점수 만들면 뭐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들 같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 쉴 때 우리 운동하고 남들 잘 때 그 시간 앞에서 또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최대 입시예요. 네. 근데 이 인기는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대 입시죠. 네. 정말 힘든 입시의 길을 좀 선택하실 거라서 혹시 이렇게 옆에 아이랑 같이 온 학생들 있다면 야 너 진짜 되게 고생하는구나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래서 뭐 악수도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15분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대학에 대한 얘기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뒤에서 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트렌드에 대한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